달동네에서 70억 강남 엄마가 된 부동산의 여왕 이야기.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겨라. 부동산 투자가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메커니즘은 간단하다. 매수해서 오래 보유하기만 하면 돈을 번다는 게 결론이다. 돈보다 실물이 강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매수하고 매수한 것은 지키면 된다. 얼마나 간단한가. 우하향이 길게 이어지거나 불확실성이 시장을 뒤엎을 때 흔들리는 마음으로 던지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흔들리지 않는 심리는 곧 돈이다. 부동산을 규제하는 대책이 강력해질수록 시장이 일격에 얼어붙어 여기저기서 불안과 곡소리가 터져나오기 때문에 시장에 참여하기가 두렵고 떨린다. 어찌 두렵지 않겠는가. 이런 식이 팁을 하나 준다면 쉬어간다고 생각하고 기다리면 된다. 역사상 가장 강력했다는 2017년 8월 2일 핵폭탄급 규제에도 6개월을 숨죽이다가 시장이 다시 회복되었다. 아무리 생각을 정리하고 매도하였다 할지라도 실제 집을 팔고 난 후 잔금을 받으면 속이 시원하다는 사람보다는 뭔가 아쉽고 허전해하는 사람이 더 많다. 재미있는 통계가 있다. 주식이나 부동산 둘 다 마찬가지로 어떻게 부자가 되었나 살펴보니 사두었던 부동산과 주식을 안 팔고 오래 보유한 것 외에 다른 비법이 없었다는 것이다. 한번 사면 무조건 팔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뚝심 있게 가자. 거부가 된 은행 지점장. 생각이 보수적인 은행원들에 비해 사고가 유연한 모 은행의 여 지점장 이야기다. 현재 그녀는 금융 커리어를 갖춘 50대 초반의 전문직 중년 여성으로 서울 유력 지역의 부동산을 여러 개 보유한 재력가이기도 하다. 나와의 인연은 2021년 초 서초구 소재 한 아파트를 구매할 때부터였다. 당시 추천했던 매물은 10년차 101제곱미터 아파트로 13억 5천에 나온 금매였다. 20번 넘게 발표된 부동산 정책으로 다주택자가 집을 팔지 않으면 보유세와 양도세로 수익을 환수하겠다는 뉴스가 도배되고 있었고 유리 멘탈들은 팔아서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분위기였다. 그녀에게 급히 집을 보여주고 의중을 물었더니 당장 계좌를 요청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나 빨리 말이다. 빛의 속도로 주문하는 그녀의 촉에 나도 적잖이 놀랄 정도로 과감한 결정이 내려졌다. 문제는 그녀가 현재 살고 있는 경기도 광교 신도시의 아파트를 매도해야만 이 집의 잔금이 해결되는 갈아타기였다. 하지만 살고 있는 집 매매는 그 순간 그녀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작전인즉 서초구 금매를 3천만 원 정도 저렴하게 잡았으니 매도할 광교의 아파트는 2천만 원 싸게 팔면 시간 싸움에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는 것이 그녀의 계산이었다. 신도시 내 브랜드 아파트를 2천만 원 싸게 매물로 접수하니 빠르게 계약에 성공했고 결국 싸게 매수한 금액만큼 싸게 던져 원하는 지역으로 갈아타기에 성공한 것이다. 이후 그녀의 서초구 금매 아파트는 지금 9억이나 올라버렸다. 쉽게 떨어지지도 않지만 한번 오른 집이 빠진다고 하여도 낙폭이 크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아는 그녀는 고수다. 그녀는 다른 마포구,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도 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했다는 경험을 전해 들었다. 지금도 월 1회 정도는 부동산 시장 동향 파악을 위해 전화를 한다. 뉴스와 인터넷보다는 꾸준한 전화로 시장을 확인하는 그녀는 확실히 돈에 관심이 많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2014년 경기 동탄 2신도시의 개발이 한창일 때였다. 공급 세대수가 전국 신도시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곳이었다. 당시 11만 5천 세대 공급 계획에 대한 언론이나 시장의 반응은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다. 당시 신문과 뉴스는 서울에서 멀고 공급을 받아줄 수요가 없을 것이라며 공실 리스크를 우려하여 하나같이 동탄 2신도시를 나쁜 예로 설명하는 본보기가 되었다. 반복적으로 리스크를 예고하면 멘탈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신도시의 개발 패턴은 거의 비슷하다. 먼지 날리고 땅 파기가 한창일 때는 무조건 사야 한다. 그때가 바로 무릎에 사는 것이다. 모든 것은 늦을 뿐이지만 지나보면 알게 된다. 분양 당시 앞다투어 동탄 2신도시를 우려먹던 언론들은 지금 어디로 간 것인가? 그때 뉴스에 기닫고 믿고 매수한 사람들은 상승장이 장기간 이어지며 돈맛을 제대로 보았다. 미분양 공포에 반항이라도 하는 것처럼 동탄 2신도시는 지금 보란듯이 인프라가 약한 주변 지역의 인구를 흡수하는 블랙홀이 되었다. 공급량 속에는 미래의 답이 들어있다. 대규모 공급이 예고된 곳의 인프라 구축은 당연한 것이다. 거대 신도시를 섬으로 남겨두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먼지 날리는 초기에 내 소유로 만들어야 인프라가 완성되는 시점에서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 부자가 되어본 사람에게 부자의 길을 물어야 한다. 기사나 뉴스에 휩쓸리지 말자. 돈으로 시간을 샀다. 나는 자유인. 마음이 원하는 최종 목표이다. 돈이 주는 가장 큰 배당금은 자유라고 했다. 시간의 자유를 누리는 것은 부를 가진 사람의 특권이다. 우리는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 돈을 왜 꼭 몸으로만 벌려고 하는 것인가? 노동은 한계가 있다.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자본 근육이 일하게 하자는 것이다.
돈이 일을 해야지 몸으로 하는 노동을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얻기란 거의 불가능하므로 투자를 하라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자본이 주인공이고 핵심이다. 자본의 활동성을 높여 최고의 효율성을 찾는 것, 그것이 투자다. 가끔 생각한다. 나의 이 자유로움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투자에 조금 일찍부터 눈을 뜬 것이 비결이면 비결이다. 일찍부터 투자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과 돈과 상관없이 살아온 사람과는 언어 자체가 다르다. 안 먹고 안 쓰고 사놓은 부동산은 중년 이후 든든한 보험처럼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준다. 매달 나오는 부동산 수익의 역할은 제2의 월급이나 마찬가지다. 내가 세계를 여행하고 돌아와도 날짜만 되면 들어오는 보험금처럼 돈을 벌어주는 동업자가 바로 부동산이다. 부동산은 어느 시대나 항상 고가였다. 과거의 화폐 단위가 낮게 느껴질 뿐 그때로 회귀하면 역시 큰맘 먹어야 사는 특별한 것이 부동산이다. 적기에 잘 해놓은 부동산 투자는 세계를 여행할 시간과 돈을 제공하는 최고의 효자라는 것을 기억하자.